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8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면 남편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누르는데요. 벨을 누르면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세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저희는 혼자 사는 시아버지와 윗집 아랫집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제 시아버지는 오래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짝사랑을 하던 선배였어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워낙 성격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17살이 더 많으시지만 저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제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다 귀엽게 봐주시는 제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드실 밥을 해드리면 아버지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짝 입맞춤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뽀뽀를 해주고 그럴 때면 사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반찬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남자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는 거는 결혼한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애정 표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 저는 그 반찬들을 통에 담아 시아버지네 집으로 가져가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해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직장 선배인 것도 모르고 저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네요. 가끔 시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오셔서 같이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게 되면 혹시나 남편이 눈치를 챌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7시 반이어서 그때까지는 저와 아버지는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끔 시아버지는 저에게 키스를 한다던가 그러면 얼굴을 붉히면서 시아버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손으로 탁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보통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주 어려운 관계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 정반대에 해당이 되는 관계였어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난 거는 공연장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 1년 반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시아버지가 제가 사랑하던 선배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아버지로 생각을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에게 가서 있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에 제가 며느리로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게 되니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해요. 정말 한 쌍의 연인처럼 그리고 남편보다 더 부부같이 생활을 해서 정말 시아버지가 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해 여름에 저와 시아버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연애 때처럼 시아버지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드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혹시 시아버지가 깼다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런닝 하나에 팬티 바람으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저를 보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그에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잠자리까지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사랑해서 한 번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점차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둘만의 즐거움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남편한테 들켜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되는 사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저희가 사랑을 하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근을 가다가 저와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여 뒤를 따라오다가 결국 저희가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잡히게 된 거예요. 남편은 모텔에서 저와 아버지를 보고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도련님과 아가씨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다 말해버렸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지옥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단지 내에 저와 시아버지가
자기 몰래 쓰레기 같은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을 버리고 시아버지와 그짓거리를 한 추악한 여자다 등등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조롱과 멸시를 들어야 하는 비참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소문이 한번 퍼지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퍼지고 또 넓게 퍼지더군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사실이 퍼지면서 어딜 가나 바람핀 여자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고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 알바생과 주인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데 정말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둘 다 똑같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혼을 해주면 자기만 머저리처럼 저를 위해 돈 벌어다 준 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 말고는 아무데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으려 해도 저 같은 쓰레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자기도 저를 보살펴줄 처지가 안 되고 지금 더 저랑 같이 있게 되면 자신도 아들에게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로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다고 말하자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깼지만 경멸스럽다는 눈빛이 남편을 보고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의 내몰찬 행동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 핸드폰으로 아가씨와 도련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자신의 형이자 오빠를 버리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미친 거냐고 그러는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이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와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는데 시아버지도 아들에게 자기가 벌써 마누라를 보낸 지 11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외로웠고 오래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제가 좋아져서 잠깐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거실에서 둘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고 제가 바람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결국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새벽에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을 나와 예전에 친구와 살았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갔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했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의 증거자료에 의해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제가 그 위자료를 주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어떤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이 있어도 돈을 뺏어 쓸 수도 없고 오직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더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람을 피지 마세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뒤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한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하시고 다른 그 어떤 이성에게도 눈길을 주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 아내 친구들 중에서도 성격이나 외모로
유독 눈에 띄던 동란은 미혼이었고 또 활발하게 노는 걸 좋아해서 나와도 코드가 잘 맞았다. 연애 시절부터 우리 셋은 자주 만나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는데 어느새 동란과는 별도로도 자주 소주 한 잔에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날도 동란을 집에 불러 닭발에 소주 한 잔 하기로 했다. 현관문을 열자 동란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 오늘 친구들 약속 깨고 왔으니까 새벽까지 잠 못 잘 준비해요. 각오해요. 반가움에 매운 닭발과 주먹밥을 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 바빴죠? 얼굴 좀 보여줘요. 얼굴 볼 새도 없이 휙 지나갔잖아요.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남자가 어딨다고 지방 출장 갔다가 엊그제 올라온 거라고요. 아이고, 지방 가면 간다고 한마디라도 하지. 뭐 하는지 궁금했잖아요. 내가 창식 씨한테까지 출장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공란이 장난스레 웃으며 반문했다. 창식 씨 혹시 막 구속하려는 거예요? 아, 뭐 그래도 친구인데 술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다. 술 친구 정도는 되잖아요. 동란은 어느새 잔을 비우며 눈을 반짝였다. 근데 창식 씨, 연애 사업은 잘 돼가요? 요즘 조용한 거 보니까 소식이 궁금하네요. 연애라니 동란 씨 정도 되는 매력 있는 사람이 연애하면 모를까. 나는 뭐, 그녀가 나를 빤히 보며 물었다. 그럼 창식 씨 눈에도 제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나요? 순간 나는 눈길을 피하며 머뭇거렸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동란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창식 씨도 저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단 거네요? 나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와의 눈 맞춤이 묘하게 길어졌다. 그야 뭐 동란 씨는 내 아내 친구잖아요.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장난이에요. 창식 씨가 어떻게 나오나 해본 거예요. 우리 둘은 잔을 비우고 또다시 따르며 웃음 가득한 대화를 이어갔고 어느새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동란과 둘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파트 근처는 눈치가 보여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깔끔하고 조용해 괜찮은 구석자리가 있었다. 처음엔 나도 동란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반대편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가벼운 노래만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며 나는 문득 물었다. 동란 씨 같은 매력적인 여자가 왜 결혼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녀는 노래를 마치고 웃으며 한마디 했다. 창식 씨가 총각이라면 고민도 안 하고 잡을 텐데. 그 말에 나도 어쩐지 가슴이 두근했다. 그럼 나 총각일 때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창식 씨가 도시락 싸들고 나 쫓아다니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웃음을 띄우며 대답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눈썹을 축혀 세웠다. 도시락 정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커피도 사다 주고 저녁엔 닭발 한 봉지씩 들고 기다렸을 거려. 동란이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말하더군요. 에이, 그럼 내가 질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남자가 너무 잘해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정도로 잘해줬으면 결혼까지 생각해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란이 생각에 잠긴 척 턱을 쓰다듬다가 장난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그랬으면요. 어머님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창식이 도시락 챙겨주랴 했겠죠. 나는 못 이긴 척 웃으며 소주잔을 들고 그녀와 건배했다. 동란 씨, 나랑 결혼했으면 매일 닭발과 소주 배달받는 삶이었을 텐데 이 복을 놓친 걸 후회해도 늦었네요. 창식 씨, 그럼 그 닭발과 소주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배달해주면 되잖아요. 결혼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도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좋죠. 대신 매주 금요일 밤마다 약속입니다. 배달원이 불참하면 벌금도 내고요. 우리는 소주잔을 다시 한번 부딪히며 웃었다. 농담 속에서도 흐르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 둘 사이를 가득 채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직장 동료, 지인의 소개로 1년 조금 넘게 연애하다 결혼하게 되었고 나이 차이는 2살 정도 나죠. 제가 결혼 5년 차에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약 2년 동안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 살던 30평 아파트를 아내 혼자 두고 가기 부담스러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처갓집에 함께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인 동란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평범한 외모가 아닌 아주 돋보이는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아내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그녀가 눈에 띄었죠. 아내도 어디 내놔도 빠질 외모가 아니지만 동란의 인물은 정말로 출중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도 공부를 잘했는지 현재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 덕분인지 둘은 어릴 때부터 선의의 경쟁을 해온 사이인데 고집이 센 데다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말다툼도 종종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슬쩍 불러 화해를 시키면 금세 예전처럼 지내곤 했죠. 이런 생활을 하던 중 대전지점으로 발령이 나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아내는 서울에서 KTX로 오가면 불과 1시간 거리라며 자주 내려왔고 덕분에 주말마다 데이트하며 신혼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보름 정도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때 동란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빠, 민정이 미국 간 동안 심심할까 봐 내가 대전에 내려갈게요 하더군요. 처음엔 반가워서 그러라 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약속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와서는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도 없는 집에 혼자 두긴 그래서 정보를 보내주었고 저녁에 퇴근해 돌아와 보니 그녀가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해놓고 차돌박이 된장찌개며 감자볶음, 계란말이까지 준비해 놓았더군요. 음식 솜씨도 훌륭했죠. 동란은 저를 향해 웃으며 오빠, 음식 어때요? 입맛에 맞아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 그녀가 갑자기 맥주를 한잔 하자고 했고 오늘 서울로 돌아가긴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작정한 듯 오늘 집에 안 가요 하고 하는 겁니다. 순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술잔이 오가며 이야기는 점점 길어졌고 어느덧 새벽이 되어 저도 그녀도 정신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그녀가 바로 옆에 누워있더군요. 아침이 되어서야 전날 있었던 실수가 떠오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후로도 동란은 종종 내려오곤 했고 심지어 자신의 휴가며 연차까지 대전에 쏟아부으며 저를 찾았습니다. 몇 번이나 동란 씨,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결혼을 서두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란이 단호하게 지금 결혼은 생각 없어요라며 쓴웃음을 짓더군요. 처음 대전으로 내려왔을 땐 아내와 주말마다 만나며 신혼처럼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오히려 설렘이 되살아났고 아내도 종종 대전에 내려오면서 예전보다 더욱 아기자기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제가 아내를 위해 준비한 소소한 요리나 작은 인테리어를 보며 아내는 기뻐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서로의 일상이 바빠지고 아내의 출장이나 업무 때문에 주말마다 자주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제게 피곤한 마음을 가끔 털어놓았지만 서서히 대화가 줄어들고 마치 서로의 삶이 따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들더군요. 그렇게 점점 아내와의 관계에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은 동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 친구인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자주 마주하게 되면서 동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많았죠. 그녀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 활기가 넘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란이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저녁상을 준비해주던 그날 이후 가끔은 동란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일에 지쳐 대전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주말에도 동란은 오히려 제게 의지하며 챙겨주었고 오빠가 힘들까봐 밑반찬도 챙겨왔어요 하며 웃는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서로 잔을 기울이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동란에게 호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멀어지는 느낌인데 동란과는 오히려 일상의 작은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란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을 때 문득 저도 모르게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동란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점점 고민이 깊어만 가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귀가 얇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 하였는데 결국 큰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서 결혼한 제 잘못도 분명 있겠다만 그래도 그 큰일을 저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선배라는 사람이 코인 투자를 하여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남편이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용돈으로 모아둔 비상금으로 그 회사 선배라는 사람의 말대로 코인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손해도 보았지만 10% 수익도 내보고 30% 수익도 내보고 그 이상의 수익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늘어나고 회사에서 일해서 버는 것보다 쉽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 몰래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모아서 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한두 달은 잘 벌었던 것 같습니다. 보너스가 나왔다면서 선물도 사오고 생활비 통장에 많은 돈도 보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라며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밀렸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고 코인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으니 여전히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끝내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2 돌 된 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과 저와 상의 없이 대출과 퇴사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변명도 다 듣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곧장 따라왔고 저희 부모님도 한숨을 쉬시며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저희 부모님까지 보는 앞에서 코인 계좌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출과 퇴직금 등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투자금이 약 3억 5천만 원 되었고 첫 달과 두 번째 달만 수익이 났고 그 후로는 계속 손실만 발생하여서 현재 약 1억이 조금 넘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이 2억 2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희 결혼하면서 각자 싱글일 때 벌었던 돈과 살았던 원룸 전세 보증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산 집인데 코인하면서 잃은 돈 때문에 원금 상환도 못하고 수익도 없어서 다달이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에 약 7천만 원의 추가 대출도 있었고요. 결국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인하고 남은 돈과 집을 팔고 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긴 한데 추운 겨울에 남편이 투자도 아니고 투기를 해서 길거리로 내쫓겨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도 마땅한 방법이 없으신 건지 코인으로 다시 벌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남편의 태도 때문인 건지 결국 시부모님들을 부르셨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시부모님들이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매몰차게 시부모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부 도와주시고 시부모님들이 나머지 대출금을 시간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속상하고 불편하지만 이자라도 줄이기 위해서 집은 팔고 작은 전세 빌라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니 수중에 2천만 남짓 돈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코인으로 복구할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며칠을 졸랐고 이미 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마음껏 해보라고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잃으면 다시는 코인도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해서 다시 성실히 살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부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은 벌어야 되기에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를 온 후 몇 개월간은 남편이 생활비를 못 주었는데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꼭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회사 다닐 때에 비하면 적지만 주는 것이 어디냐며 감사하게 받았고 나름 잘하고 있겠거니 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잘 되어 가냐고 묻고 싶지만 부담만 줄 것 같아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전세 빌라의 재계약 시점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소리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저희에게는 목돈을 주면서 좀 더 좋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동안 받았던 생활비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받아간 2천만 원을 넘겨더군요. 나름 남편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것뿐 그전 집값 정도까지는 자산이 다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고 회사 다닐 때보다 개인 시간도 늘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큰 돈을 투자하면서 막 빠지면서 손실이 나는데 너무나 죽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모든 사건들이 공개가 되고 다시 시작하니 투자금은 적어졌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더 잘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라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잘 되기만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즘은 다른 수입원이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할지, 오피스텔들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걸음 삼아서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를 한 후에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남편과 이혼까지도 생각했지만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정말 꾹꾹 참으며 살아왔더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날에 남편의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상황으로 꿈에 나와서 악몽에 시달리곤 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하니 믿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처음이 어려운 건지 두 번째는 쉽다며 여러 번 주의와 경고를 주길래 요즘은 제가 남편의 투자금은 제외한 모든 경제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전과 같은 큰 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